자, 이런 와중에요. 최근 김주애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한 영국인 유튜버가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현지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현지 가이드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맞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궁금증을 아마 이 가이드에게 영국인 유튜버가 직접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과연 그 가이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가이드의 대답이 아마도 북한 주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이거. 영상 보십시오. running the Pyongyang marathon. 자, One of the only ways to move 올해 freely through the 4월 streets of North 4일입니다. Korea without 그냥 constant. 갔어요. Gongdang beer from Pyongyang. So you guys know the North Koreans.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She will be the next leader. 야, 이거는 분명히 외국어 대학 말해야 다닌 것 될까? 같은데.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Oh, okay, okay. Maybe. I'm not sure. Oh, okay, okay. 자, 아이돌들. 표정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그때 애기였어요. 김주애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핵무기 옆에 가는 어린이. 아, 맞네요. 완전 커. 자, 점점 이제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신발이나 옷이나. 이젠 뭐 최근에. 아니 멀리서 보면 자기 엄마 같아. 맞아요. 이게 진짜 헷갈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가이드분. 제가 만약에 가이드였으면 많이 더듬었을 것 같은데.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많이 더듬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 그 이참사님이 보실 때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북한에는 이제 가이드들, 관광 가이드들에 한해서 이제 발언 참고 자료, 조항 처리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 참고 자료보다 이제 조항 처리안에 대한 숙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중앙 처리안. 종황 처리안.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중앙 처리안. 어떤 정황이 처리구나. 상황 처리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중앙 처리안. 어떻게 대처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딸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딸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 딸이 후계자가 되냐라고 보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밀어치운다. 뭐 이런 식으로 종황 처리안, 상황 처리안이 돼 있죠. 그런데 아까 가이드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딱 잘못하면. 지도부와 연결된 질문은 될수록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까지 들이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황 처리안을 숙지는 다 했는데 갑자기 김주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황한 겁니다. 아, 어떻게 대답해야지? 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황하게 숙지를 하고 나서도 딸이 있는 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렇지. 딸이 있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니까. 이게 관광 가이드들뿐이 아니라 이제 외교관들한테도 똑같은 상황 처리안이 다 나갑니다. 이제 외교관들이 나와서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딸 자식이 있다. 예. 딸 뭐 아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이 후계자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참사님 진짜 지금 외교관이고 저도 어느 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삼국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어봐요. 김정은 건강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시 외교관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될수록 대답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굳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뭐 건강하다고 대답하죠. 아, 그냥 건강하다. 끝도 없다고 대답을 하죠. 딱 조항 처리안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진짜 당황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네. 근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일국
꽤 공주 같다. 그러니까 정말 왕과 공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후계자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같이 북한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데 영국의 유튜버, 그러니까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후계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딸바보라는 소문은 북한 내부에 자자했습니다. 딸바보.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우리 사는 아파트가 핵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의 한 80% 이상이 공화국 영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 시찰 가잖아요. 시찰 갔다가 뭔가 기분이 좋으면 공주 보여주겠다고 딸을 보여줬다니까 김정은이가 딸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인 겁니다. 와. 왜 영광이냐면 자기 가정사를 그만큼 내가 너네를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공주를 봤다라고 그 굉장히 큰 가문이 영광으로 되고 그때부터 공주랑 찍은 사진이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대회 반출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딸 바보라는 게 2013년에 그때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2013년이면 김주애가 한 살도 안 됐을 나이거든요. 갓난아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난아기 김주애를 안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뿐 아니라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더니까 그 고위급 행사에 그 김주애를 데리고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장인어른도 김주애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집에. 네, 그래서 2015년 7월에 그때 북한의 그 대동강에 무지개호 그 유람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김주애를 안고 나왔거든요. 2살 된 그 김주애를.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김주애가 입었던 옷이 그 세라복 있잖아요. 세라복에 빨간 넥타이, 그 선현단 넥타이라고 하는 그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 사진 뒷면을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자필로 사랑하는 주애 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주애라는 이름에 주인 주자에 사랑의 자라고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물어봤더니 원수님께서 주애라는 이름은 만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예쁜 딸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주애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최초 공개 아닙니까? 예, 최초 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때 김주애라는 그 한자로 주인 주자에 사랑의 자를 썼더라고요. 또 김주애를 이런 데 자주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안았던 것도 우리 그 장인어른이 계속 울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울다 나니까 장인어른이 안아줬는데 그때 울음을 뚝 끊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있었는데 사진사가 보더니 또 기념사진 한 장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야, 아니 그동안 왜 이거 말씀 안 하죠? 지금 이유를 압니다. 왜요? 이게 왜냐면 우리 스튜디오에 일규 매기 한 분이 등장을 하면서 일규 참사님의 등장으로 지금 하나씩 이렇게 꺼내십니다. 그때가 숨기다가 이게 만약에 바뀌어도 그냥 개명한 걸로 알겠습니다. 요게 저는 태영호 공사님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와 같은 재산을 걸겠습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에. 아니 왜냐면 나는 다 이해하는데 형이 걸어요. 아니 다 그만한 이해하는데. 액수의 재산을 걸겠습니다. 어쨌든 자 꼬마 공주라고 불리던 김주애는 지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핵 분열 같은 건가요?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김주의 모습은 아빠 손잡고 그 놀이동산 가는 꼬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자라버린 겁니다. 저 왼쪽이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 17호 시험 발사 현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김주애가 우리에게 공개됐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아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오른쪽 모습을 보십시오. 올해 4월 26일에 찍은 거고, 그러니까 한 2년 반. 네, 시차가 있는데 2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자랐죠. 그래서 지금은 키가 자기 아빠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면 성인 여성 같잖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실제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어요. 13살밖에 안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제 키가 딱 봐도 언뜻 봐도 한 170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애는 빨리 큰다라고 하는데 정말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서 퍼스트 레이디 같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링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13살
많이 봐서 14살이라고 쳐도 저런 스타일로 옷을 입는 청소년은 없거든요. 뭐 가죽 재킷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 안 입잖아요. 근데 엄마가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죽옷은 사실 성인 아이템인데 그렇죠. 아이들이 잘 입는 어떤 소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 약간 숨으면서 딸을 앞으로 내세우는데 누가 봐도 뭐 퍼스트 레이디 느낌이 살짝 나게 일부러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머리 스타일 지금 반묶음을 했잖아요. 저 머리가 바로 리설주가 주로 하는 머리 맞아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똑 본따서 외모도 굉장히 닮았어요. 그 희한하게 원래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주에도 굉장히 아빠의 얼굴이 많이 있으면서도 엄마의 얼굴. 그러니까 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느껴져요. 우리 딸이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제일 제일 싫어. 싫어. 딸들은 싫어해요. 사실 이게 애들이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선택한 색깔이라든가 이제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그 청순한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 여성스럽고 예, 맞아요. 청순하게. 예,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유순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의 북한의 최근 이 김주에 대한 이 보도 행태가 조금 패턴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공을 들인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화성 지구인데 거기가 최신식 주택과 최신식 거리를 김정은의 지시로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김주의 태도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 그래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 데네요. 부상낙원이래요. 오, 크게 났네. 신도시예요. 이야. 어머. 정말? 어머.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아, 이건 뭐 거의 뭐. 준공식이 끝날 때쯤 김정은이 이제 의도된 주민들 접촉을 하거든요. 두 손을 잡고 주민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모습이 먼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저게 만 세대의 아파트 네. 공급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이 평양의 어떤 미래상, 김정은이 원하는 이 북조선의 미래상을 네. 응축해서 담아놓은 이 인공 도시가 저 화성지구예요. 그러네요. 거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어버이 모습의 어떤 행사가 연출된 거였는데 김정은이 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는 동안 그동안에 김주애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손을 잡고 정겹게 인사를 하고 귓속말을 한다는 말을 건데 해. 리설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리설주가 주민들과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 최고 지위를 잡고서 1, 2년 뒤에 리설주가 한 민가 살림집을 가서 그때 이 어르신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서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딱 그 엄마 리설주가 주민들과 이 소통을 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지금 김주애에게 처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화성지구 준공식에서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린 지도자의 이미지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저런 장면들이 이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 진짜 뭐 좀 자애로운 공주님으로 생각할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김주애가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소문으로 듣던 그 공주가 바로 제로구나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갔죠. 귀엽다, 예쁘다,
옷도 굉장히 예쁘게 입다 이런 그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차차로 이제 수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공개적인 속상에서 김정은이 얼굴을 만진다든가 김정은이 어떤 이제 그런 뽀뽀를 한다든가 이런 정말 그 불편한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또 큽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이제 김주애에 대한 특이 동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주애는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북한 매체에서는 일체 김주애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싹 지워버렸어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든가 뭐라든가 일체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네네. 근데 언론은 계속 등장을 해요. 이번에도 화성지구 방문할 때도 김주애가 갔지만은 김주애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전혀.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더 이상 이 인물을 공식화하는데 북한 당국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인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부터는 주민들한테 많이 이제 인정을 시키고 이 인물은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김정은이 딸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건 김정은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기 전엔 그 누구도 감히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썼던 걸 지워버리지 못해요. 네. 김정은이가 됐어 이제 더 이상 그거 언급하지 마. 네. 괜히 계속 그래봤댔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라고 하면 지워버리는 겁니다. 실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공식 매체에서. 이 노동신문에서 보면 이제처럼 이렇게 자제분께서 나오셨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처음에 찌우다가 이게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뭐야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최연 구축함 네. 진수식에 김주애가 나왔어요. 네. 김주애가 나왔는데 김여정이가 자기 남매로 보는 애들 저기 데리고 가잖아요. 해군복 입힌 아 이거 아이하고 아이들. 아이들 둘을. 분석한다고 또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 거 봐선 김여정의 아이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박정천 당장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저 선주쯤 되겠죠. 아들은 저렇게 작은 아들이 없겠죠. 저게 선주를 데리고 나오는 것 좀 보면 이게 아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밀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저 사람 뭘 자꾸 딸만 나오고 어디 군함 가고 준공식 하는 데리고 나오는데 뭐 저건 뭐야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너도 하나 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고 싶으면 데리고 나오겠어요. 김정은이가 한번 데리고 나와봐 이러니까 이제 다들 데리고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부정적인 기류가 감촉이 되니까 김정은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뭐 북한의 어떤 방송에서 존경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딸을 대동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야 이러다 정말 김주애가 4대에서 파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어떤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지형의 어떤 변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0회 특집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이제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 4분에게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주애는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처음에 이 방송에 이만감에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아니다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남전여비적인 그런 북한 정치 토양에서 그리고 3대까지 다 남자가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저걸 왜 계속해서 저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리고 거의 포스트 레이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따뜻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뒤에 장군들 앉혀놓고 있다든가 뭐 구축함을 간다든가 굳이 화면에서 지우지 않는 것들을 보면 뭔가 저 사람들이 꿍꿍이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는 것도 좀 알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갑자기 없어질 것으로 대비한 뭔가 대비책이 하나로 네. 김주애를 활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X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만약 김주애를 이제 그 후계자로 만든다면 자신이 후계자로 됐던 유일한 명분인 백두혈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울 만한 각인시킬 만한 명분이 혈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그동안 김주애가 출연해서 지금까지 쭉 북한이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김주애 행보, 김정은 행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후계자로 앉히기 위한 후계자 준비 수업 과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김정은이 자신이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돋구기 위한 그런 사실 이전부터 계속 같이 동행했거든요. 동행은 이전부터 했지만은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김정은이 옛날부터 김정일을 계속 같이 수행했지만 언론에 노출이 안 됐듯이 김주애는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노출을 안 시켰을 뿐이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또 이제 좀 이따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설주 부인이 아예 잠적해 버렸잖아요. 이 잠적인 이유도 결국은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데 이제 더 무게를 실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연관이 있다고요? 지금 바로 얘기해요? 아니요, 있다고. 쪽 광고 보고 얘기할까요?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장기 집권을 원하잖아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김정은의 말하자면 통치에서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게 MZ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오보이다운 이미지, 김주애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컨트롤하고 틀어지게 한 수단으로서 김주애를 이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의 새로운 아이돌처럼 사용하고 있다. 김주애를. 일종의 너무 이제 동떨어진 느낌 아니고 정말 우리 친구 나이 또래면서도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환상 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만약에 김주애가 시집을 가는 경우에 그렇지. 11년 뒤면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간 경우에 그 시집 가서 낳은 아들이 이제 최 씨나 리 씨나 박 씨가 되는 경우에 이걸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약간 묘향혈통. 예, 그런 식으로 예, 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자체도 이제 후계자로 내정이 될 때 김정은이 무슨 치족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본인이 김일성의 손자라는 것 그리고 또 김종일의 아들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는 게 실례를 들게 되면 이제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탈 때 아침에 첫 시간이 손님이 여성일 경우에 굉장히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옛날에 예. 우리도 한 70년대. 정확히 저희 제 할머니가 아내도 해주는 대학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예, 그러다 보니 가부장적인 사회다 나니까 이제 김주애뿐 아니라 이제 다른 여성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북한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주애가 된다는 거는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는 거는 김주애 그 남동생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DNA 같은 거 그런 거 문제, 혈통 문제가 뭐예요?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벤치마킹한 것은 조선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백두 혈통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조선 왕조에서 얘기하면 이제 왕가의 피예요. 이제 둘이 이제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왕가의 피, 그 조선 왕가의 피는 죄송하지만 남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저 안 되나요? 저 이씨. 노노노노노 안 돼요. 호적에서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공식을 대입해 봤을 때 그 지금 그 김주애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백두혈통이라고 밀어붙인다 예외가 있어요. 왕조로 바꿔버리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뭐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부터는 백두혈통이 아니라 묘양혈통이다. 안 그러면 무슨 뭐 어디로 갈까? 낮은 선봉혈통이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되긴 되거든요. 리셋이네요. 이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요자잖아요. 얘가 권력의 중심에서 온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소위 뭐 묘양혈통 같은 거 만들어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밀고 가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게 북한이 물론 김정은이가 결심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할 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백두혈통이라는 뭡니까? 소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이가 거기서 항일 혁명을 했고 또 그 다음 세대인 김정일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백두혈통의 근본이거든요. 묘양혈통, 묘양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묘양형분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한데 이제 각인시킬 만한 아무런 다른 백두 외에는 다른 혈통이 없거든요. 스토리텔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주의 존재감이 좀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여정, 우리가 넘버 2다, 권력자다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더니 깍듯하게 주혜한테 숙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2024년 8월 4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북한에서는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 김주혜를 의전합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딱 요거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저렇게 허리 숙이기 쉽지 않은데요, 고모가 조카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조카가 있는데 자기 조카한테 누가 저렇게 합니까? 이건 정말 수행 비서의 느낌이고 조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숙이질 않잖아요. 저 각도는 사실 매장에 갔을 때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귀하잖아요. 그분께 이렇게 매니저가 안내할 때 이쪽으로 오시죠. 이미 몇 천만 원 쓰신 손님이 오셨을 그렇죠. 때지. VIP 신규 고객이 손님한테 왔을 저렇게 때의 안 하는데. 각도거든요. 정말 아무나 이런 왕족 혈통 안 하는 거 아니네요.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여종이 사실 김주혜가 난 이후부터는 반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계가 아닌 반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가지란 말이죠. 원가지가 잘 자라려면 교가지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교가지로 돼가지고 권력에 절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김일성이 김종일이를 후계자로 이제 책봉을 할 때 그때 김평일이라든가 김용일이라든가 이 이복 형제들 그리고 또 삼촌인 김용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가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개로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혜 하게 되면 김정은이 직계로 내려오는 또 다른 직계로 이제 김주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은 반개란 말이죠. 하다 나니까 깍듯이 이 직계한테 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사님의 나무설. 이게 재밌는 게 김여정이 반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의 딸인 김주혜하고 김여정의 아들 딸은 될 게 안 되는 거죠. 천지 차이인 거죠. 김여정의 자녀들과 김주혜가 갖고 있는 위상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주혜는 신년 경축 공연에서 일단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차량부터가 리무진을 타고 와요. 그래서 귀빈석에 아빠와 나란히 앉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직계니까. 김정은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김주혜가 직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의 남편, 아들, 딸은 귀빈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귀빈석에도 앉지 못하고 아예 무대 중앙에서 저 먼 곳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김주혜와 김여정의 아들, 딸과는 그 위상 차이가 절대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서열 정리가 이미 어린 아이들이지만 서열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젠가 한때 김정은 아들, 딸이 어리다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어떤 변고 때 김여정이 임시적으로라도 북한에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김여정의 아들, 딸에게도 권력의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아예 이제는 막혀 있다라는 얘기도 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주애가 이제 언론에 등장하면서 작년부터 당과 국가의 주요 간부들 자식들을 계속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쉽게 보면 김정은이 너무 자식을 데리고 공개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좀 그 고부감, 주민들한테 준 고부감을 조금 희석시킬 목적으로 이제 일반 당과 국가의 간부들도 김여정을 포함해서 자식들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자식과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간부라고 해도 일반 주민이거든요, 결국은. 일반 사람 자식을 같은 급에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귀빈소에 같이 못 앉히는 거예요. 출연하는 것만 찍고 그냥 뭐 알아서 오래 니네가 앉을 자리 가서 앉아라. 저 딱 요 정도죠. 딱 선 그어주는 거네요, 그냥.